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유세 이틀째를 맞아서 경상북도와 대구, 울산 이쪽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미역에서 한 연설 첫 일성으로 제맹이가 남이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맹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왜 제맹이가 남인가? 이 말은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 물론 자신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다 라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명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 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주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치는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 바로 세상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이 구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산업화를 이끈 공로, 이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더라면 훨씬 더 칭송을 받았을 텐데 산업화는 이루었고 인권 말살 이런 것을 해온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영남 지역에 갔기 때문에 지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호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경상도는 빨강색으로, 호남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지금 경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한다. 왜냐? 그냥 있어도 당선이 되고 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당 지도부에 아부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말뚝만 꽂아도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니까 예산 부탁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영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에 갔기 때문에 구미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사실 호남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말뚝만 꽂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에도 쭉 해왔었죠. 이재명 후보는 너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그래야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데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경쟁을 시켜야 일을 더 잘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빨강이나 파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영남, 호남 뭐가 중요하냐? 박정희, 김대중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일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영이나 이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미래가 더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구미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유치하게 편가르고 졸렬하게 보복하고 그런 것 하지 말자. 누가 보복하고 그랬습니까? 이 전 정권, 이상한 정권들이 들어와서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복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누굽니까? 그렇게 쥐박이라고 부르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더니 어마어마한 정치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서거일이 이제 곧 내일 모레 돌아오네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인생은 짧고 권력은 더 짧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10년 안 갑니다. 그 권력 요즘은 몇 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길어도 몇 년 안 가더라. 그런데도 상대방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 나는 안 한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미에서 얼마 전에 이승환이라는 가수 공연을 취소한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구미시장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쪼잔하게 왜 그러냐. 그래서 쪼잔하게 구미시장 너 왜 이렇게 쪼잔하냐. 그리고 너 진짜 쫀쫀한 인간이야 라는 이야기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본인이 구미에 와서 강연을 하려고 했더니 그 대관이 취소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트럭 위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고 간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대한민국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에서 영호남으로 가르고 빨강색 파란색으로 갈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빨강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영남 호남이 뭐가 중요하냐.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우리의 목숨,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이 유세를 본 분들, 저는 유튜브로 봤고요. 이분들이 정말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 독재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당에서 또 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영남 호남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런 아픈 사연을 이야기한 거고 결국 일 잘할 사람,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구미에서는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대구로 간다 그래요. 대구 가면 되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서문시장 가잖아요. 서문시장. 뭐라더라?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 이러면서 대구 서문시장 가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대구백화점, 대백. 제가 군대 생활을 대구 쪽에서 해서 대백 잘 압니다. 대백 앞에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여기에서 유세를 한다고 그럽니다. 대구에 가서도 이런 류의 유세를 오후에 이제 하게 되겠죠. 지금은 영남, 호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냐, 내란을 이어가느냐, 내란 잔당들이 다시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 것인가. 지금 이제 헌법이 이미 다 무너져버린 상황 아닙니까?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 세운다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경북 안동 출신인데 경상도에서 그동안 많이 좀 지지를 안 했던 거죠. 파란색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선거 컨셉이 골목골목이죠. 골목골목. 그래서 전국의 골목을 다 누빈다고 그럽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골목골목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골목골목을 투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잘 하셔야 되고 또 진짜 민심이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요 민심 잘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높아 워낙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디스하거나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심을 잘 읽지 못해요.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이번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이것을 통해서 민심의 소리를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욕심을 많이 부리신 것 같아요. 내가 다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전이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유세
뭐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고요. 이 후보는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제 총기가 반입됐다 뭐 이런 제보도 민주당에 수없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테러 대응 TF 단장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분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정권 교체를 막을 수단이 테러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CBS 박지영이 한판 승부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라고 김민석 수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싸고 있는 저 세력들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지금 지지율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로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이제 물론 거기에서 한덕수가 날아가고 김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쓴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그 경호 강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이재명도 아닙니다. 왜냐? 지지율이 벌써 50%를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의 이재명인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나는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싶고 국민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최고한테 오는 그 문자의 90% 이상이 이 후보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김민석 최고가 그건 직접 밝힌 거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니야 나는 열심히 다 다닐 거야. 뭐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후보를 지키는 쪽 입장에서 보면 후보의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대전 현충원에 가서도 최상병 이 묘소도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다 보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극우로 돌아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이야기는 뭐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필요도 없고 홍준표, 홍카콜라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 그리고 홍카콜라 홍준표. 이거 어떻게 조화가 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이제 호칭을 하면서 나오시면 하와이에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홍준표 후보가 미국 가서도 정계 은퇴했다고 그러시더니 막 페이스북에다 막 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어.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 어쩌다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를 당했다. 내다바이를 당했다. 부끄러워서 낫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놈이 누굽니까? 한 놈이 윤석열이야. 2번이나 내다바이를 당했답니다. 홍준표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윤석열이한테 이렇게 2번이나 내다바이를 당하면 됩니까? 그냥 눈 뜨고 지금 코를 베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한테. 그러면서 네가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이재명이한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악담을 막 하는 거야. 이재명이 나라에서 너는 정말 뒤졌어 임마. 성렬아 너 뒤졌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다음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이 저 새끼 가만히 두지 마. 그냥 죽여버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난 보복하지 않아. 쫀쫀하게. 전략하게 무슨 보복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홍 시장님, 이재명 후보가 보복은 안 한답니다. 근데 지 스스로 말라 죽을걸요? 왜 보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지기현이가 풀어져갖고 밖에 있다고는 하지만 저게 산목숨입니까? 내란을 일으키면 무기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사형 뭐 집행을 안 한다 칩시다. 그럼 무기잖아, 무기. 영원히 못 나와. 그러니까 보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둬도 감옥에서 평생 썩다 거기에서 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시장님이 너무 열받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쟤 보복 좀 해줘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재명 후보가 안 한답니다. 하여튼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 지지하고 지금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단체인데 공개 지지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를 이 나라의 제목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써먹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페이스북에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뭐 이런 것도 이재명 후보가 썼던데, 지금 홍준표 후보 쪽 캠프 쪽에, 그러니까 그 캠프의 책사로 알려진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병태 명예교수인데 이분도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합니다. 한때 그 이현주 최고위원도 홍준표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현주 최고가 지금 이 교수 이병태 교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데, 일단 이병태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승래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또 악담을 좀 그동안에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저 사람 뭐 영입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침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거에서는 부직경이 하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병태 교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좀 밝혀주면 이재명 캠프에서도 훨씬 더 이 사람을 영입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도 확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 이분은 매우 극단적인 말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을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한 입장이 새롭게 나와야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특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표를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영남 지역에서 30% 이상 득표를 하는, 그런데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도 확장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상북도 돌고 대구에서도 유세를 하고 울산까지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구미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또 울산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